그 개념 노트 펴볼래? 개념 노트. 개념 노트 어디 피면 되냐면 요 부분 피면 돼. 요 부분 지수의 확장 요약이라고 써 있는 부분. 오늘 여기만 나가면 개념 수업은 끝이야. 자, 일단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 좀 복습해줄게. 지수 법칙.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a의 x 플러스 y제곱이지. 자, a의 x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얘는 a가 x개 곱해져 있는 거지, 그치? 자, a의 y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y개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a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니? x 더하기 y개 곱해져 있니? 그럼 a의 x 플러스 y제곱. 오케이? 그럼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곱셈은 덧셈으로 간다. 여기는 a가 x개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a가 y개가 곱해져 있지. 그럼 a가 총 x 플러스 y개 곱해져 있는 상황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 곱하기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과 같다. 자, a 곱하기 b의 x제곱은 a 곱하기 b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x개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a도 x개가 곱해져 있을 거고 b도 x개가 곱해져 있겠지. 그래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과 같이. 오케이? 같이 분배되듯이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과 같다. 자, a의 x제곱의 y제곱은 a의 x제곱이 총 몇 개 곱해져 있는 상황? y개 곱해져 있는 상황이지. 오케이? 자, 근데 각각의 a의 x제곱마다 a가 x개씩 곱해져 있지. a가 x개씩 곱해져 있는 묶음이 총 y개가 있지. 그럼 a가 총 몇 개 곱해져 있어? x 곱하기 y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그 둘을 곱해서 a의 x, y제곱과 같다. 그치? 너무 쉬운 걸 설명해줘서 좀 기분이 안 따는 사람이네 이거. 무시한다고? 없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a의 x 마이너스 y제곱과 같다. 자, a의 x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x개, 그치? a의 y제곱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y개. 자, a의 x제곱에서 a의 y제곱을 나눠주면 a가 y개만큼 약분이 되겠지. 그치? a가 x개 곱해져 있는데 y개만큼 약분이 되지. 그럼 a가 몇 개 나와? x 빼기 y개 남겠지. 되니?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이지. 이게 되는가? 이거 언제 성립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지수 법칙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자, 이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하는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했던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예를 들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유리수일 때도 실수일 때도. 이해되니? 자, 첫 번째. 자, 요 지수 법칙이 지수가 0일 때도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요 1번의 지수 법칙에 y자리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이 a의 x제곱 나오지. 그럼 a의 0제곱의 값이 얼마? 1이지. 그래서 요 지수 법칙이 지수가 0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저 지수 법칙이 지수가 0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가 0일 때 요 a의 0제곱의 값을 1, 2라고 정의하게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되니? y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해주면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빼기 x제곱이 a의 0제곱 나오지. x 더하기 빼기 x니까, 그지? 근데 a의 0제곱이 얼마야? 1 나오지. 그럼 a의 x제곱이랑 a의 빼기 x제곱은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지. 그러면 a의 빼기 x제곱은 a의 x제곱의 역수인 거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이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a의 x제곱의 역수라고 정의하게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이 빼기가 붙으면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a의 x제곱의 역수 이렇게. 자,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무슨 말이야? 2의 세제곱의 역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81분의 1 81의 역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81의 빼기 1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의 역수지. 3의 마이너스 4제곱. 네? 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지수 법칙에 x 자리에 n분의 m을 y 자리에 n을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a의 n분의 n제곱에 n제곱이 뭐랑 같다? a의 n제곱과 같지. 자, 그러면 a의 n분의 n제곱의 값은 n제곱해서 a의 n제곱이 되는 수지. 뭐야? n제곱은 a의 n제곱이네. 네? 따라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a의 n분의 n제곱의 값을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했던 지수 법칙이 지수가 0일 때, 음의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성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수가 0일 때, 그리고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값을 이렇게 확장시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지수 법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수를 확장하게 되는 거야.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 빼기가 붙으면 뭐 의미한다고? 역수. 그리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이 뭐랑 같다? a의 n분의 n제곱과 같다. a의 n분의 n제곱과 같다. 오케이?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으로 갔을 때 뭘로 들어간다? 역수로 들어간다. 이게 사실 당연한 게 봐봐. 그 n제곱근 a 있잖아. n제곱근 a. 얘는 뭐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당연히 a의 n분의 1제곱이겠지. 이거 n제곱해봐. 지수 법칙에 따라 얼마 돼? a 되지. 그래서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과 같은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했던 지수 법칙이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지수, 유리수지수로 확장시키게 된다.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가 0일 때 요 a의 0제곱의 값은 1,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a의 빼기 x제곱의 값은 a의 x제곱의 역수,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 a의 n분의 n제곱의 값은 n제곱분 a의 n제곱. 그리고 당연히 그 지수 법칙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다 성립하겠지. 오케이? 왜냐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정의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놔. 지수가 실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증명을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이런 지수 법칙이 지수가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 알겠지? 정리. 정리. 어려운 내용은 없지? 정원이 했어? 설명해봐. 지수 확장. 이해돼? 설명해봐. 할 때 지수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수 법칙이고. 지수 법칙이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지수, 유리수지수를 정의하게 된다. 다 이해했죠. 이렇게 정의가 되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정수일 때도 항상 성립하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문제도 나와요? 실수인 나오라고. 이해되지? 됐지? 됐지? 내가 그래서 노트에 써놨잖아. 논리체계의 보편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지수 법칙이 지수가 정수일 때 그리고 유리수일 때도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유리수 지수, 정수 지수를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유리수 지수, 정수 지수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했던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플러스 지수가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케이? 자, 봐봐. 문제 푸는 거 봐봐. 한 2개만 풀고 쉬는 시간 가줄게.
20번 유형 요면할게. 20번이랑 22번만 풀고 쉴게. 자, 20번 봐봐. 자, 이거 계산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밑을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밑을 3으로 통일시켜 볼게.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9의 마이너스 4제곱은 3의 제곱에 빼기 4제곱과 같고 3의 마이너스 8제곱과 같지. 얘도 마찬가지로 9가 3의 제곱이니까 9의 마이너스 7제곱은 3의 제곱에 빼기 7제곱과 같고 3의 마이너스 14제곱과 같지. 오케이? 자, 연산 순서가 얘 먼저지. 이거 잘 봐봐. 나눗셈이니까 지수의 뺄셈이지. 네?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었지.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오지. 자, 그럼 3의 마이너스 8제곱에 또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지. 지수 법칙에 따라 3의 40제곱 나오지. 거기?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누기 3의 40제곱 3의 자, 또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 3의 마이너스 8 빼기 40제곱 3의 마이너스 48제곱. 오케이? 그래서 답이 빼기 48. 그리고 22번. 자, A가 5제곱근의 루트 5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의 5제곱 더하기 A의 7제곱 더하기 A의 9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7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제곱. 자, 이렇게 복잡한 분수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분수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분수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분모 분자 간의 공통인수를 찾아서 약분시켜버리면 되지. 그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분모 분자 간의 공통인수를 찾는 거겠네. 맞아? 자, 먼저 분모. 자, 공약수가 A지.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의 8제곱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분모와의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자를 A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볼게. 분모와의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자를 A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볼게.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 더하기 A의 8제곱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돼서 약분돼 버리지. 그럼 이렇게 되네. A의 마이너스 9제곱 나누기 A. 나누기는 뭐라고? 지수의 뺄셈 A의 마이너스 10제곱. 여기까지 되는가? 되지? 자, A 볼래? A 잘 봐봐. 자, 요 A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볼래? 야, 어떤 수야? 5제곱해서 루트 5 빼기 2가 되는 수지. A에다가 몇 제곱 해주고 싶어? 5제곱. 오케이? 자, 그럼 A의 빼기 10제곱을 A의 5제곱으로 표현해볼게. 자, A의 빼기 10제곱은 A의 5제곱에 빼기 2제곱이지. 오케이? 그러면 루트
5-2에 빼기 2제곱이지. 자, 빼기가 붙으면 뭐를 의미한다고? 역수. 그럼 얘는 뭐인 거야? 루트 5 빼기 2의 제곱의 역수인 거지. 분모에 무리수 있으니까 뭐 시켜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되지.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준다. 그럼 요 값이 1 나오지.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이 답이네. 9 플러스 4루트 5. 되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되고, 요 풀이 이해되지? 자,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거 딱 한 개만 더 뽑을래? 자, 요식 잘 봐봐, 요식. 이거 등비 수열할 때도 잘 나오거든. 중요하다. 얘를 분자를 순서를 뒤집어서 써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A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A의 마이너스 9제곱이 돼? A의 마이너스 10제곱 곱해주면 되지. 맞지? 자, 또 A 세제곱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A의 마이너스 7제곱이 돼? A의 마이너스 10제곱. 너도 A의 마이너스 10제곱. 너도 A의 마이너스 10제곱. 너도 A의 마이너스 10제곱. 약분돼서 얼마 나온다 그냥? A의 마이너스 10제곱 나오지. 그냥 이런 거잖아. 분자가 분모에 A의 마이너스 10제곱 배인 거지. 약분돼서 그냥 A의 마이너스 10제곱. 이게 한 번에 갈 수도 있지. 쉬었다.